얼렁뚱땅 왔다가 그 면적에 대한 그 공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덜컥 낙찰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? 네, 오늘은 그 오피스텔 한계동을 임장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. 예, 여기 위치는 그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입니다.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워낙 좀 뭐 구도심이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그냥 이 동네가 굉장히 좀 낙후된 동네에 속하긴 했다고 합니다. 따라서 지금 이렇게 주변의 그 건축물들의 환경을 보면 거의 다 이제 저층 상가로만 좀 구성이 되어 있고, 아파트 같은 그런 대단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뭐 과거에 개발된 모습은 눈에 띕니다.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좀 상당히 떨어집니다.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인도에 사람 자체가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. 본인 근데 여기 사람은 별로 없는데 차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? 아마도 이렇게 지금 길가에 차가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상가 건물들이 다 오래된 구축 건물이니까 지하 주차 환경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하 주차장이 아마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갓길에 이렇게 주차를 하는 거겠죠. 지금 여기 그 입주민들의 차량이라고도 볼 수 있고, 유동성이 있는 차량이라고는 좀 볼 수 없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이 제 뒤에 있는 건물이 오피스텔 한계동인데, 이 한계동이 일괄 매각으로 나오진 않았고 무려 한 36개의 물건으로 개별 매각으로 한번 유찰된 최저가 70%로 다가오는 7월 달에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. 김 PD님, 지금 보면은 물번 1, 2번은 1층으로서 근린 상가고 2층부터 그 6층까지가 이제 오피스텔인데, 이렇게 물건이 많이 쏟아질 때 특별한 요령을 좀 제가 알려드리자면, 매각 당일날 입찰을 의도적으로 한 3, 4개 정도 한 번에 좀 입찰을 보는 거, 혹시 그런 요령 알아요? 아니요, 처음 들어봅니다.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5, 6층으로 조회수가 높고 그쪽으로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은 뭐 2층, 3층, 4층 이렇게 하나씩 더 들어가 보는 거지. 그러면은 혹시 또 과열된 물건, 또 과열되지 않은 물건들은 이렇게 좀 미끄러져서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. 그럼 적은 경쟁률로 내가 한두 개를 좀 또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라는 거야. 3, 4개 다 낙찰받으면 어떻게 해요? 만약에 3, 4개 들어갔는데 다 낙찰된다? 그러면은 어셈을 찾아오시면 됩니다. 오늘 와보니까 여기 지금 화면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101호는 이미 이렇게 신권에 낙찰이 돼서 그 낙찰자가 이제 그 직접 임대 광고를 올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신권에 단독으로 낙찰이 됐는데요.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110%를 넘었기 때문에요. 썩 그렇게 뭐 좋은 결과라고는 볼 수 없는데, 실수요가 아니라 임대 사업자로서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낙찰자였습니다.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월세를 한 80만 원 정도 부르는 것 같은데요. 여기 지금 101호의 전용 면적이 8평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평당 10만 원인데 이 구시가지 특별한 주변에 랜드마크도 없는 대로변 상가가 평당 10만 원 정도가 되기는, 상권 침체기에는 너무나 어렵거든요. 그래서 뭔가 낙찰가 대비 임대 수익률을 맞추다 보니까 좀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?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전에 과거에는 여기 그 지금 간판처럼 베이커리 빵집이었는데, 그때는 그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동성도 없는데 뭔가 이제 그 입소문에 의해서 멀리서 좀 찾아오기도 하는 거잖아요. 그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? 배동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뭐 배우지와 뭐 유동성, 프라자 상가 간의 어떤 거리, 뭐 그런 동선,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,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조건이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과거 이 빵집은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정도로 맛집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. 오히려 그 화면 기준 우측은 현재 임차인이 경매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서 훨씬 더 뭐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물번 2번이 102호인데요. 여기가 지금 전용 면적이 80평이거든요. 근데 정보지상 보면은 월세가 보증금 5천에 월세 250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월세 250만 원을 그 80평으로 나누면 평당 한 3만 원 꼴인데, 지금 이쪽 101호는 평당 10만 원을 요구하는 게 상당히 좀 높은 금액이다. 일단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도 되는 겁니다. 이 지역 특성상 1층 면적이 너무 커서 80평으로서는 좀 업종에 대한 제한이 상당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이 101호 화면상 좌측에 있는
빵집이 한 8평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나 간단한 뭐 소매점을 하기에는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또 102호가 편의점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뭔가 낙찰자가 임대인이 됐을 때는 상당히 유리한 그 장점이 될 수 있겠죠. 지금 이 순간도 그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김 PD님 바나나 우유 한 잔 하러 가시죠. 들어가서 한번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. 바나나 우유 맛집이네. 바나나 우유 계산하면서 보니까 담배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 편의점도 그 담배권이 있다는 거잖아. 플러스 알파의 장점이 될 수 있겠지. 임차인이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담배도 판매하고 있는 뭐 편의점이다. 근데 편의점이 담배 안 파는 것도 있어요? 그러니까 이제 담배권이라는 것도 그 어떤 관련 법률에 의해서 거리두기가 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도시 지역은 뭐 50m, 비도시 지역은 100m인가 막 그럴 거야. 물론 이런 지역은 뭐 아파트가 많지 않고 유동성이 높지 않으니까 편의점이 따닥따닥 붙어 있을 것 같지는 않아. 거의 그냥 그 거리를 뛰고 편의점이 뭐 존재할 가능성이 높겠지. 근데 이제 미금역 같은 경우는 옆 건물에도 편의점이 존재하잖아. 네. 그렇게 50m가 안 되면 먼저 그 담배권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고, 후발주자로 입점하는 그 편의점은 담배를 못 팔아. 편의점에서 발생되는 매출에 담배 매출이 거의 한 뭐 40%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하다고 내가 알고 있고, 담배 사면서 뭐 또 이것저것 음료 같은 것도 사잖아, 군것질. 네. 그러니까 훨씬 더 편의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지. 담배를 꼭 편의점만 파는 게 아니고 뭐 담배권을 가지고 있는 뭐 구두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문화상품권도 팔면서 막 담배도 파는 그런 데도 본 적 있잖아. 그런데도 다 똑같이 경쟁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그 당첨을 받는 그냥 그런 자리야. 혹시 공동담보로 잡은 부실채권, NPL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가지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. 이 개별 매각으로 진행이 되면은 모든 물건이 다 매각이 되어야지만 배당기일이 잡히니까 우리가 채권을 매입한 NPL 투자자로서 근질권 대출을 보통 활용하기 때문에 배당기일까지 근질권 대출 이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.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다만 그 정보지를 보니까 현재 채무자금 소유자는 다행히도 법인이라서, 법인이면은 근질권 대출에 대한 한도가 제한이 없거든요. 통념상 매입가의 한 90%까지는 뭐 근질권 대출을 활용해서 적은 자본으로 NPL 투자를 할 수 있다. 뭐 그 정도 좀 장단점이 눈에 보입니다. 근데 김 PD님, 채무자금 소유자가 아트인데 아트가 무슨 뜻이죠? 예술, 미술 그런 거 아닌가요? 예술이죠, 예술. 네. 채무자금 소유자가 예술하시는 분이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예술적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망한 거지. 부동산은 건축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데, 건축공학적으로, 구조적으로. 네, 헛소리였습니다. 지금 보니까 이 1층이 전용 면적이 80평인데 이게 딱 보니까 정사각형으로서 80평은 안 되고, 오기 전에 그 정보지를 봤는데 대로변에서부터 안쪽으로는 직사각형이었다? 그러니까 그냥 그 구조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80평이 안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벽을 치고 이 뒤쪽으로 아마 또 있을 거야. 그러니까 또 다른 임차인 있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보지에는 편의점 하나만 나왔거든. 그러니까 아마 뒤에는 뭐 공실로서 내측이 아마 뭐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. 그냥 정보지 편의점이라고만 써 있으니까 얼렁뚱땅 왔다가 그 면적에 대한 공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덜컥 낙찰받을 수도 있겠는데, 이거? 뒤에 가면 분명히 공실이 있을 거라니까. 네.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으로는 보증금 5천에 250도 이 전체 80평이 아닌 거네.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내가 봤을 땐 절반이라고 친다면 40평이니까 사실은 평당 6만 원 정도 되는 꼴이지. 그게 맞지, 얼추. 네. 보통 이런 구도심에 뭐 역세권도 아니고 일반적인 대로변 1층 상가는 요즘에 한 5만 원에서 한 뭐 7, 8만 원 정도? 그 구간에 들어오거든. 그러니까 이 6만 원 정도가 맞는 거고, 뒤에는 공실, 그리고 저 베이커리 카페는 조금 무리했다, 높은 금액에 낙찰받았다, 이런 좀 정리가 되네. 이 내측 상가가 있다면은 그 안쪽에 대한 모습을 같이 한번 좀 보시죠. 그냥 근데 이렇게 건물이 통째로 경매로 나오면 왜 굳이 일괄 매각으로 처리하지 않고 네. 이렇게 물건번호 여러 개로 나오는 거예요?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아트라는 회사가 이 한계동 전체, 이 전체 건물주였는데 채권자가 개별 매각으로 세분화시켜서 매각하는 이유가 전체를 일괄 매각으로 경매를 진행시키면 입찰에 대한 수요가 없을 거 아니야. 금액도 크고
이 모든 오피스텔을 다 내가 유입하면 이게 만약에 주거용이라면은 주택수에도 이제 누적이 되고,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눈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개별 매각으로 나누는 거지. 일괄 매각으로 처분해도 되고 개별 매각으로 뭐 처분해도 되고,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경매계와 그 채권자가 협의하에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거야. 여기 지금 보면 이 주출입구가 있고 오피스텔로 올라가는, 여기 또 지금 문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로 들어가면 역시나, 그러니까 여기가 다 전용 면적일 겁니다. 80평에 해당되는 전용 면적인데, 이거 내측에도 입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용에서 일부를 통행로로 만들고, 이렇게 들어가면 네, 여기까지가 편의점이죠. 예, 역시 안 봐도 뻔하네요. 공실로서 어떤 뭐 창고 같은 개념으로 보관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누가 영업을 하겠어요? 이쪽에서 보시면 안에가 잘 보이네요. 거의 뭐 사무실 수요 정도만 있을 것 같은데, 이 80평을 제가 봤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전체 편의점이 쓰고 있구나, 편의점 하면은 뭐 약국 다음으로 너무나 좋은 임차인인데, 아 여기 1층 대로변에 그 상가가 많이 떨어졌다, 낙찰받아야지, 이렇게 이번 회차에 이제 덜컥 낙찰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건물의 2층부터 6층까지는 오피스텔인데요.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? 지금 경매 입찰꾼들인 것 같아. 그치? 네, 표정이 뒤에 지금 우리가 나온 거 보니까 따라서 들어가서 지금 편의점만 있는 줄 알았다가 이제 앞을 싼 거지. 이따가 봐라, 여기서 또 만난다 이제 오피스텔에서. 예, 6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2층보다는 좀 더 고층이 좀 뭐 선호를 하는 층이 되겠습니다. 그렇게 눈에 보이는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지, 현재 그 채무자금 소유자가 뭐 파산됐기 때문에 관리단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면 뭐 괜찮은 그런 컨디션입니다. 지금 물번 3번부터 나머지 35번까지는 전용 면적이 한 8, 9평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네, 오피스텔이 이제 쭉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. 그냥 원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여기 동네에 그 원룸이라고 하는 한 8, 9평 정도 되는 그런 오피스텔이 시세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한 5,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오피스텔이 최초에는 감정가가 1억으로 시작됐는데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는 7천만 원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 대비 여기 월세에 대한 그냥 그 가치를 임대 수익률로 대입했을 때는 이번 회차에는 오피스텔의 대다수가 아마 입찰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물건들이 낙찰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. 이 전체적인 건물의 컨디션과 좀 무관하게 들어가서 내부 그 전용 면적만 깨끗하고 깔끔하면은 뭐 사용하는 데는 크게 좀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일부는 전입신고를 해서 뭐 주거용으로도 쓰고, 일부는 뭐 업무용으로도 뭐 쓸 수도 있겠죠. 아마 다른 층도 사실 가보진 않아도 실제 이제 그 점유 공간은 볼 수가 없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, 오피스텔은 투자로서는 나쁘지 않은 그냥 그런 금액대로 내려왔다, 이렇게 좀 보입니다. 역시 이렇게 우편함 보니까 쌓여있는 거는 여긴 공용 반송이고, 쌓여있는 우편물은 뭐 한 몇 군데가 없습니다. 한 서너 군데 정도? 그러니까 나머지는 실제로 지금도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? 그런 좀 추측이 되고요. 내려가면 이제 주차장인데, 주차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 전체 건물주가 이제 파산에 의해서 연락이 안 되니까 이런 공용 공간들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. 주차장도 뭐 굉장히 노후된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정도면 뭐 양호하다고 저는 봅니다. 주차 대수도 좀 상당히 꽤 있고, 그나마 이 공간을 제대로 제일 활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, 그 주차 램프도 직선이라서 뭐 크게 통행하는 데는 무리는 없고요. 한 가지 뭐 특이사항을 말씀드리자면, 이 주차 대수가 15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입주민들은 상가를 포함해도 총 한 36개 정도 호실이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면적별로 본인들의 그 권리가 조금 더 다르겠죠. 이 대지권이 누구는 주차를 배정받고 누구는 주차를 배정 못 받고,
면적순으로 할 건지, 그러니까 낙찰자들이 추후에 다 모여서 그런 공용 공간에 대한 뭐 관리비 뭐 정산 방법, 입주자 대표, 그런 모든 부분들을 협의하는데 아마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그 다가오는 다음 달에 이제 2회차 매각기일이 있습니다. 근데 이미 이렇게 101호처럼 신권에 뭐 110%에 낙찰된 그 선례도 있고, 임대 수익률 관점으로만 접근해도 현재 최저가 대비 수익률이 괜찮거든요. 단순하게 내가 임대 수익률로 접근한다, 그런 분들은 이번에 입찰에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아까 영상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은 공간에 대한 그런 이해를 통해서 잘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